요즘은 어디를 가든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어있는 상가들을 보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히 강남처럼 한때는 공실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들까지 이제는 쉽게 임대문이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는 점포들,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매장들과 여러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상가시장은 모두가 망하고 있다라는 말이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망하고 있는 이 상가시장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가들이 몰락해가는 지금 오히려 주변이 망하길 기다리면서 반사 이익을 챙기는 상가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가들이 몰락할수록 더 잘 되는 상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망해가는 상가와 반사 이익을 챙기는 상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상가시장이 망해가는 이유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가시장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상가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입니다. 이는 주로 소비하는 젊은 층들이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은데요.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소비력이 약해지고 그에 따라 매출이 줄면서 상가시장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배달 시장의 독주입니다. 요즘은 편의상 소비를 대부분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밖으로 가서 소비를 할 이유가 많이 사라진 건데요. 편의성 그리고 가격 경쟁 면에서 오프라인 시장은 온라인을 절대 이런 면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가 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미친 듯이 공급하는 분양 상가들 때문입니다. 상가 분양 사무실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상가는 평생 연금이다. 상가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로 노후를 즐기시면 됩니다. 등 이런 말들에 속아서 수많은 은퇴자들이 아무 기준 없이 상가를 구입하고 분양업자들은 그런 안 좋은 상가들을 팔아치우면서 돈을 법니다. 그 결과 노후 월세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공실로 인해 대출 이자만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만 미친 듯이 늘려서 팔아넘겼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상가는 그냥 끝난 시장 아니냐, 상가 샀다가는 노후 자금 한 방에 날아가겠다, 주변을 봐도 다 공실밖에 없는데 상가로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거 그냥 망하는 지름길 아니냐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현상들을 오히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어설픈 경쟁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걸러지고 이제는 진짜를 볼 줄 아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아무 상가나 사면 무조건 망하고 제대로 고른 상가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너가 말하는 돈 되는 제대로 된 상가는 뭔데? 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상가들의 기준을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공실이 넘쳐서 주변 사업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모든 상가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상가는 더 강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한 동네에 편의점 4개가 있는데 경기 악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세한 위치에 있던 편의점 3곳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단 한 곳의 편의점은 오히려 매출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편의점의 선택지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살아남은 편의점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즉 상가 공급이 넘쳐서 망하는 곳들은 계속 나오지만 반대로 수요가 집중되는 상가는 오히려 더 잘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망하는 상가와 살아남는 상가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망하는 상가들은 특징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 특징 첫 번째, 배우 세대가 없다 입니다. 상가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장사가 잘 된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배우 세대가 부족하면 애초에 장사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상가라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망하는 상가 특징 두 번째는요, 상가 공급이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그보다 더 많은 공급이 생기면 공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상가가 많아지면 임차인은 들어갈 수 있는 상가들의 선택지가 많아지니 골라서 들어가려고 하고, 반대로 상가의 소유주들은 을의 입장이 되면서 월세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나마 다행인 편인데요. 실제로는 임차인을 구하지도 못해서 공실로 방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상가 특징 세 번째는요, 처음부터 분양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분양가가 높게 형성된 상가의 소유주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높아진 월세는 임차인들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 결과 공실이 길어지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월세를 크게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월세가 내려가면 상가의 시세 역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망하는 상가들의 이익을 흡수해서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걸까요?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가 특징 첫 번째는요, 배우 세대가 탄탄한 생활형 상가입니다. 배우 세대가 충분한 생활형 상권들은 소비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 운동시설 같은 업종들처럼 온라인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이 들어오는 상가는 배우 세대만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 꾸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가 특징 두 번째는요, 상가 공급이 적은 곳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가 공급이 많은 지역은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도 상가의 경쟁이 과도해져서 공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수요는 충분한데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은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오래 버티려는 경향이 강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희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게 됩니다.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가 특징 세 번째는요, 이미 검증된 동선 위에 있는 상가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길, 늘 다니던 동선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지나다니는 길 위에 있는 상가는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동선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위에 있는 상가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가 특징 네 번째는요, 임대료가 사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상가는 결국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료가 부담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대비 임대료 비율이 10% 안쪽이면 사업자가 버티기에 좋고, 이런 구조에서는 임차가 오래 유지되고 재계약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이런 상가들은 지금처럼 공실이 넘쳐나는 시대에 반사 이익을 누려서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쟁하던 상가들이 망하면서 고객과 임차 수요가 집중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월세를 받는 구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상가 시장이 무조건 망했다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이런 반사 이익을 누리는 상가를 볼 줄 아는 눈을 기른다면 월세는 물론이고 상가 자체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공실이 넘쳐나는 이 상황이 저는 진짜 상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상가 투자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가로 월세를 받고 싶다면 상가 보는 눈을 먼저 길러야겠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공실 시대에도 분명히 길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는 상가, 돈 되는 상가는 어떤 것들인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월세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